이 현역 대위를 포섭한 북한의 공작원은 이른바 110호 연구소로 불리는 북한 해커부대 소속으로 암호명은 보리스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긴급 보안 점검을 했는데 이 비밀이 유출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어서 이세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대위는 2020년 3월 대학 동기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면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A대위는 결국 지난해 9월 텔레그램 계정명 보리스란 인물과 접촉했습니다. 보리스는 자신을 중국에 살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중국 동포라고 소개하고 자료는 러시아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보리스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부대인 110호 연구소 소속 공작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110호 연구소는 2009년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들을 노린 디도스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곳입니다. 수사 당국은 보리스가 북한 해커 조직의 상부에 위치하는 인물로 공작 활동이 적발돼도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의 활동망을 갖췄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리스는 A대위가 자료를 보낼 때는 물론 교육 입퇴교와 명절 등에도 가상화폐를 주면서 관리했습니다. 모두 4,800만 원어치입니다. 기획개인의 작은 이런 일탈들이 얼마나 국가에 대한 중체에 대한 어떤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군 당국이 A대위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긴급 보안 점검에서도 부실한 보안 관리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여단급 이상 400여 개 작전 부대에서 비밀 분실 사례 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군사 자료 반출이 40여 건, 개인 노트북과 USB 무단 반입도 30여 건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특수부대 소속 A대위. 북한 공작원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군사 기밀 등을 보냈습니다. 기소 당시 수사당국은 A대위가 육군 보안 수칙과 국군 합동지휘 통제체계 로그인 화면 등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공소장을 입수해보니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지역대 작전 계획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사시 적 지도부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정찰과 타격, 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적진에서 지역별로 수행할 지역대를 대대마다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대가 전시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계획이 북한에 유출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지역대 작전 계획에는 상급 부대인 대대나 여단의 작전 계획도 큰 틀에서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북한 공작원은 A대위가 소속된 여단과 대대의 작전 계획을 요구했지만 접근 권한이 없는 A대위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지역대 작전 계획을 촬영해 건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A대위는 여단과 대대 작전 계획도 보내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대위는 적 인물 장비 식별 평가라는 문서도 북한 공작원에게 보낸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부대가 북한의 어떤 인물과 장비를 목표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문건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도 공소장에서 적이나 외부에 유출되면 아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되고 역기습 우려가 있는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 비밀 재정비 작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